장이 안 좋아서나 간이 안 좋아서나 10건에 9건 이상은 치석은 치석 특유의 냄새가 좀 있어요. 실제로 사실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데 팔을 되게 오래 썩혔을 때 나는 냄새가 나요. 선생님, 제가 네. 치과를 가면 되게 긴장되는 게 있어요. 아, 뭔데요? 입냄새거든요? 근데 원장님, 환자분들 진료하실 때 입냄새 같은 거 좀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친한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은 치과 의사들은 잘 못 느껴요. 입냄새를 맡은 기억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치대 다닐 때나 1년차 치과 의사일 때 느끼고 그 이후에는 사실 다 익숙해지셔가지고 보통 입냄새 못 느끼세요. 코로나 이후에는 KF94 마스크 보통 쓰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입냄새 못 느끼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환자분들은 엄청 걱정하시죠. 그쵸. 엄청 신경 쓰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렇게 신경 쓰이는 입냄새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장이 안 좋아서나 간이 안 좋아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를 해보면 10건에 9건 이상은 입안의 문제 때문에 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일단 심한 충치가 있으실 때 그럴 수 있고요. 혀에 백태가 끼셨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구강 건조증이 있으실 때도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치석이 굉장히 많이 쌓이셨을 때도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석은 치석 특유의 냄새가 좀 있어요. 실제로. 치석 특유의 냄새라고 하면 어떤 냄새예요? 사실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을 되게 오래 썩혔을 때 나는 냄새가 나요. 저랑 짝이던 형이 죄송해요. 그 형이 좀 치석이 많았어요 그때. 근데 정말 썩은 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형도 지금은 되게 깨끗하게 자르고 병원에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훌륭한 의사신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다 어렸으니까 조금 그랬죠. 일단 충치가 심하면 치아가 조금 무너지게 돼요. 그 무너진 틈으로 음식물이나 이런 게 끼면서 부패할 수도 있고요. 좀 심한 충치 자체는 결국 세균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세균이 대사되면서 대사 산물들이 이렇게 악취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세균이 뱉은 배설물? 이런 게 입냄새를 유발하는 건가요? 사실 배설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균이 내뱉는 숨이 이제 냄새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또 심한 충치는 씌웠던 보철물 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세균이 조금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더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입안에 씌운 보철물이 굉장히 많아.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입냄새 관리를 해보시고 또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치석과 세균들이 많이 쌓여서 그래요. 치석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 고유의 냄새가 또 있고요. 또 치석은 기본적으로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세균들의 그런 대사 산물들이 냄새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치석이 붙어 있으면 염증이 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염증 자체에서도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경우에요. 구강 건조증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침이 마르는 거예요. 침 자체에는 입안에 있는 오물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침 자체에 항균 성분, 세균에 대항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공 타액들을 사용하셔서 입안에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인공 타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삼키셔도 되는 거고요.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맛이 사실 되게 좋지 않았어요. 찝찝하고. 근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맛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물론 좋아요. 아, 근데 이거는 처방받아야지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처방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데 치과 와서 진단을 받으시면 조금 싸져요. 원장님, 그러면 입냄새가 나는 이유가 지금 세 가지였잖아요. 근데 이 외에도 또 입냄새가 나는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위장이 안 좋으시거나 간이 안 좋으신 경우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거는 또 해당 분야과의 전문의들과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뿐만 아니라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편도 결석이 있으신 경우도 실제로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냄새를 완전히 싹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입냄새를 완전히 잡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때그때 입냄새가 안 나게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냄새는 크게 생리적인 입냄새와 병적인 입냄새로 나뉘어요. 생리적인 입냄새는 긴장했을 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운동을 너무 많이 했거나 물을 너무 많이 안 먹어서 목마를 때
아니면 말을 많이 할 때 이런 때 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물만 많이 드시고 입안을 자주 헹궈주시고 양치를 하시면 금방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걱정하실 수 없고요. 병적인 입냄새가 나는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입안을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혀에 백태가 끼셨을 때는 턴클리너 같은 거 사용을 해주시고, 어떤 경우는 그게 백태가 아니라 구강 캔디다증, 그러니까 곰팡이균이 감염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백날 닦아도 안 되고 오히려 닦다가 피만 나가지고 곰팡이가 더 감염돼요. 그런 경우는 꼭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항진균제, 곰팡이 약을 처방 받으시면 금방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치실도 가능한 한 매번 사용을 해주시고요. 양치질도 구석구석 모든 치아를 닦는다는 느낌으로 손목의 진동을 사용해서 잇몸을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자주 구강검진을 받으셔서 보철이 이상한 건 없는지 또 충치가 없는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관리할수록 입냄새가 맞아요. 없어지는. 입안을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자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입냄새를 없애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근데 아침에 유독 입냄새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침에 입냄새 나는 거는 사실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사람들도 다 아침에 입냄새가 나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아침에는 입냄새가 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는 내내는 보통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입안이 좀 건조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의 세균들이 조금 더 번식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입냄새가 나고요. 그런 경우에 가볍게 물을 한 잔 드셔주시거나 입을 한번 헹궈주시면 금방 없어지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나만 나는 거 아니다. 입냄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끔 그래요. 환자분들이 엄청 병원 취소하시면 나 입냄새 나냐? 직원들한테 이래요. 그럴 정도로 저도 환자분들을 대하는 입장에서 제 스스로도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안 관리만 충실히 하시고 또 정기적인 검진 받으신다면 입냄새 그렇게 많이 날 일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치과에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거 항상 알아두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 크게 걱정하실 일 없을 거예요.